대한민국 부산의 작은 바닷가 마을. 이른 아침의 잿빛 하늘 아래 공기는 여전히 바닷바람의 향기가 섞인 짭짤한 내음으로 가득했다. 방금 지나간 태풍은 진흙탕 길과 희미한 햇빛을 반사하는 무릉덩이를 남겼다. 해는 무거운 구름층을 뚫고 힘겹게 비집고 나오려 애쓰고 있었다. 작은 배들이 해안가에 위태롭게 정박해 있는 영도 어촌 마을은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후 다시 일어서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대부분 어부와 해산물 상인인 마을 사람들은 그물을 수리하고 배를 깁고 남은 파편들을 치우느라 분주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비록 바른 진흙투성이었지만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며 어두운 분위기 속 낙관적인 한 점을 찍었다. 그런 풍경 속에서 바닷바람에 헝클어진 검은 머리에 마른 소년 하나가 낡은 자루를 어깨에 메고 진흙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민재, 14살 소년으로 영도 해변 근처 마을 변두리에 있는 낡은 기와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의 피부는 햇볕과 바람에 검게 그을렸고 밝은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으며 작은 손은 힘든 일로 이미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의 어머니 지수씨는 심장병을 심하게 앓아 자주 누워 지내야 했고 그 때문에 집안의 모든 부담은 민재의 어깨에 지워졌다. 가난했지만 소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의 당부가 울려 퍼졌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친절은 언제나 돌아오는 법이란다. 매일 아침 민재는 아직 안개가 자욱할 때 일어나 폐품시장에 팔 수 있는 병이나 깡통, 그 외 무엇이든 줍기 위해 자루를 들고 나섰다. 그는 또한 어머니의 약값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길어다 주거나 낡은 물건을 고쳐주는 일도 했다. 일은 쉽지 않았지만 민재는 언제나 온 힘을 다해 끈기 있게 해냈다. 그의 작은 몸이 마을 길을 지나갈 때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는 진흙으로 뒤덮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결코 결의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민재는 마을 길을 따라 걷다가 마을의 늙은 어부인 강씨 할아버지가 진흙탕 길에서 생선 그물이 가득한 수레를 힘겹게 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수레는 무거웠고 바퀴는 진흙에 깊이 빠져 있었다. 백발과 떨리는 손을 가진 강씨 할아버지는 기진맥진한 듯 보였다. 민재는 망설임 없이 자루를 내려놓고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갔다. 강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녀는 막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주름진 눈으로 힘없이 미소 지었다. 민재야, 너도 피곤할 텐데 그냥 할아비 혼자 하게 둬라. 괜찮아요. 전 힘세어요. 민재는 대답하고는 온 힘을 다해 수레를 밀었다. 그의 작은 발이 진흙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꿋꿋이 버텼다. 잠시 씨름한 끝에 수레는 마침내 힘든 길을 벗어났다. 강씨 할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직이 말했다. 넌 참 착한 아이구나. 커서 많은 사람들이 널 아껴줄 게다. 민재는 가볍게 웃으며 이마에 땀을 닦고는 폐품을 줍는 여정을 계속했다. 길에서 그는 해변에 버려진 찢어진 그물 조각들을 발견했다. 그냥 지나치는 대신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주워 큰 바위 옆에 앉아 한 올 한 올 꼼꼼하게 그물을 기웠다. 한편으로는 어머니 약값을 더 벌기 위해 팔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행동은 단지 생계를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의 맑은 영혼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아침에 희미한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검은 구름이 다시 몰려올 때 민재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마을 길에서 그는 길가의 큰 보리수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나이 든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낡은 비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초췌한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그녀의 눈은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는 듯 혼란스럽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민재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마음속에 걱정이 싹텄다. 그녀는 영도 마을 사람 같지 않았지만 길 잃은 그녀의 눈빛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혜진이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민재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지만 소년의 눈빛에서 나오는 빛이 그녀를 안심시키는 듯했다. 그녀는 말없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연약한 모습에 민재는 그녀를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온 마음을 다해 도와주렴. 할머니, 곧 비가 또 올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가서 잠시 쉬세요. 민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제안했다. 혜진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지느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다. 비가 흩뿌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얇은 옷을 적셨지만 민재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직 혜진 할머니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걷는 데만 집중했다. 민재의 작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혜진 할머니를 집 안의 유일한 대나무 침대에 앉혔다. 집은 소박했고 낡은 나무 탁자 하나와 몇 가지 간단한 살림살이뿐이었지만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민재의 어머니 지수씨가 방에서 소리를 듣고 나오려 하자 민재는 서둘러 막았다.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는 남은 마른 장작 몇 개로 재빨리 불을 피워 혜진 할머니를 따뜻하게 해주고 동시에 집에 얼마 남지 않은 쌀로 묽은 죽을 끓였다. 작은 불꽃이 타오르며 따뜻한 빛이 집 안 가득 퍼졌다. 민재는 죽을 저으며 혜진 할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걱정스러웠지만 인내심이 가득했다. 죽 한 그릇이 그녀 앞에 놓였을 때 그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 따뜻하게 드세요. 드릴 게 별로 없지만 편하게 드세요. 혜진 할머니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만 감동 어린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물었다. 어째서 나 같은 낯선 사람을 돕는 거니? 내 집을 보니 그리 넉넉해 보이지도 않는데. 민재는 미소 지으며 부엌에 남은 죽을 젓다가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그냥 도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전 그냥 어머니 말씀을 따를 뿐이에요. 민재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대답에 혜진 할머니는 목이 메었다. 그녀는 작고 가난하지만 인정이 넘치는 집 안을 둘러보며 마음속에서 모호한 부끄러움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민재가 막죽 그릇을 치우자 혜진 할머니가 갑자기 몸을 떨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침대 위로 쓰러졌다. 민재는 당황하여 급히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녀가 대답이 없자 그는 어머니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어떡하죠? 지수씨는 몸이 약했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박씨 아저씨를 찾아가렴. 이 근처에 사시니 분명 도와주실 게다. 민재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맨발이 지느길을 스쳐 지나갔고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박 아저씨. 박 아저씨.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마을의 베테랑 어부인 박씨 아저씨는 즉시 민재를 따라 달려왔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재빨리 혜진 할머니에게 응급처치를 하여 그녀가 정신을 차리도록 도왔다. 그 와중에 그는 혜진 할머니가 몇 년 전 마을을 떠난 부산 국제시장의 큰 해산물 가게 주인이었음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옛 친구를 찾아왔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을 잃고 기진맥진했어요. 박씨 아저씨와 민재는 수레로 혜진 할머니를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 가는 길에 민재는 끊임없이 물었다. 할머니, 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그의 세심한 보살핌에 혜진 할머니는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부산 중심가에 있는 자신의 호화로운 집으로 돌아온 혜진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은 깡마른 소년 민재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따뜻했던 묽은 죽 한 그릇과 그의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가난하지만 인정이 넘쳤던 그 집을 떠올렸다. 온갖 편의시설이 갖춰진 자신의 집과 비교하며 그녀는 기묘한 공허감을 느꼈다. 혜진 할머니는 한때 부산에서 해산물 가게 체인을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녀의 삶은 항상 돈과 명성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가난한 소년 민재의 행동은 그녀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어째서 저런 아이는 나를 기꺼이 도와주는데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을까? 그녀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자문했다. 그녀는 민재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공개적으로 돕는 것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마을의 험담거리가 될까봐 두려웠다.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그녀를 고뇌하게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지펴졌다. 그것은 민재가 그녀에게 전해준 인애라는 불꽃이었다. 혜진 할머니를 도운 후 부산 영도 어촌 마을에서 민재의 삶은 익숙한 리듬으로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 반짝이는 바다 위로 동이 트면 소녀는 다시 낡은 자루를 들고 태풍 뒤에 아직 축축한 흘길을 걸었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가 바닷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어촌의 무언의 연주곡처럼 들렸다. 민재는 허리를 숙여 파도에 밀려온 병이나 깡통, 찢어진 그물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웠다. 넓은 해변가에 그의 마른 몸이 두드러졌고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는 젖은 모래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 마치 어떤 것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같았다. 낡은 기와지붕의 작은 집에서 그의 어머니 지수씨는 여전히 대나무 침대에 누워 피곤한 눈으로 창문을 통해 아들의 그림자를 쫓았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길게 이어지는 기침 때문에 숨쉬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지만 민재를 볼 때마다 힘없이 미소 지으며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 고통을 숨기려 애썼다. 민재야, 엄마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마라. 엄마가 하루라도 더 사는 건 다 너 덕분이란다. 그녀는 떨리지만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느꼈다. 약값은 점점 늘어났고 폐품을 줍고 자비를 해서 버는 돈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했다. 내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민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민재가 혜진 할머니를 도운 이야기는 금세 영도 마을에 퍼졌다. 친한 이웃이는지 아주머니처럼 소년의 마음에 감복한 사람들은 종종 민재 모자에게 약간의 채소나 작은 생선 몇 마리를 가져다 주었다. 민재야, 넌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지금처럼 착하게 살고 나쁜 말에는 신경 쓰지 마렴. 그녀는 애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민재를 좋게 본 것은 아니었다. 국제시장에서 해산물을 파는 의심 많기로 소문난 동호 아저씨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저 녀석은 주목받으려고 그런 짓을 한 거야. 어느 날 오후 마을 입구의 작은 찻집에 모인 자리에서 동호 아저씨가 말했다. 폐품이나 줍는 가난뱅이가 낯선 사람을 돕는다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누가 알아?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혜진 할머니 눈에 들어서 도움이라도 받으려는 속셈이겠지. 소문은 바닷바람처럼 작은 골목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퍼져 민재가 시장을 지날 때 그의 귀에도 들어왔다. 그는 한 여인이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저 꼬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누가 공짜로 그런 좋은 일을 하겠어.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자문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잘못인가?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말들은 예민한 그의 마음에 바늘처럼 박혔다. 어느 날 아침 민재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문 앞에 걸려있는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다. 안에는 수십만 원과 약간의 쌀, 그리고 영양제 한 상자가 들어있었다. 편지도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었다. 민재는 주머니를 손에 든 채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남긴 사람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마을 길은 여전히 조용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뿐이었다. 낡은 나무 탁자 옆에 앉아 민재는 선물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는 것은 받지 마라. 감사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기뻐할 수가 없었다. 누가 이름도 남기지 않고 나를 도와준 걸까? 이걸 받아도 될까? 그는 선물을 들고 은지 아주머니 댁으로 가서 누가 보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아주머니, 저는 누가 보냈는지 모르면 받을 수 없어요. 만약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은혜를 갚고 싶어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에는 갈등이 역력했다. 은지 아주머니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감탄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민재야, 넌 효심 깊고 자존심 있는 아이구나. 하지만 때로는 도움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모든 사람이 내게 보답을 바라는 건 아니란다. 그녀의 말에 민재는 감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선물을 받는 것이 자존심의 일부를 잃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날 밤 희미한 등잔불이 집의 낡은 벽을 비출 때 민재의 어머니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았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숨소리는 가냘팠다. 민재는 옆에 앉아 걱정과 수면 부족으로 붉어진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그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렸다. 지수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엄마는 괜찮단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살기만 하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하지만 그녀의 말은 민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부산의 큰 병원에 모시고 갈 돈이 없는 자신을 탓했다. 무력감이 큰 파도처럼 그의 마음을 덮쳤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민재는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를 고치며 눈물을 억지로 참았다. 그는 의문의 선물을 떠올렸고 후회감이 밀려왔다. 만약 내가 그 선물을 받았다면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돈이 충분했을까? 그 질문이 그를 괴롭혔지만 자존심은 여전히 그를 막았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받을 수 없어. 하지만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선 것 같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인가? 마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마을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은지 아주머니가 민재의 집으로 달려와 헐떡이며 말했다. 민재야, 이씨 아저씨 댁에 큰일이 났어. 아저씨의 유일한 배가 태풍에 침몰했대. 마을의 가난한 어부인 이씨 아저씨 가족은 작은 배 한 척에 의지해 고기를 잡으며 살았다. 그의 아내 수민 씨와 학교에 다닐 나이에 두 어린 자녀는 이제 절망에 빠졌다. 민재는 은지 아주머니를 따라 이씨 아저씨 댁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텅 빈 눈으로 섬돌에 주저앉아 있는 아저씨를 보았다. 수민 씨는 울면서 두 아이를 달래고 있었고 그 광경은 민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이씨 아저씨 옆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씨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민재야. 지금은 새 배는커녕 배를 고칠 돈도 없어.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약을 사기 위해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을 넣어둔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는 돈을 보며 슬프지만 단호한 눈빛을 했다. 그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면 세상이 널 저버리지 않을 게다. 결심을 굳힌 민재는 돈을 들고 이씨 아저씨 댁으로 달려가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저씨, 이 돈이 많지는 않지만 우선 배를 고치는 데 쓰세요. 나중에 갚아주셔도 돼요. 그는 작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씨 아저씨는 깜짝 놀라며 거절했다. 민재야, 너희 집도 어려운데 이 돈은 어머니를 위해 써야지.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 하지만 민재는 단호했다. 그냥 받으세요. 어머니도 동의하실 거예요. 이씨 아저씨는 눈물을 터뜨리며 민재를 껴안았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그는 목이 메어 말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비록 이 행동이 어머니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민재가 이씨 아저씨 가족에게 한 행동은 금세 마을에 퍼졌지만 새로운 소문을 몰고 왔다. 그를 원래부터 싫어했던 동호 아저씨는 또다시 비웃었다. 민재 녀석은 주목받으려고 저러는 거야. 가난한 놈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줘? 몇몇 사람들은 민재가 해진 할머니나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여 더 큰 도움을 받으려 한다고 의심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말들은 차가운 바람처럼 민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그날 저녁, 등잔불 아래 어머니 곁에 앉아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오해를 받는구나. 그는 인내의 한계에 내몰린 것 같다.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압박, 소문,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깡마른 소년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굳건함이 빛나고 있었다. 내가 올바르게 살기만 하면 누구도 나를 얕볼 수 없어. 그는 신념을 굳게 지키려 애쓰며 다짐했다. 항상 민재를 지지해주는지 아주머니는 그를 찾아와 격려했다. 민재야,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마라. 그 사람들은 널 이해하지 못하지만 난 내가 착한 아이라는 걸 알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감사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괴로웠다. 그는 소문이 어머니를 슬프게 할까봐 두려웠고 무엇보다도 점점 더 커지는 시련을 극복할 힘이 자신에게 없을까봐 두려웠다. 부산 영도 어촌마을은 이전 태풍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몰려와 바다로부터 차가운 바람을 몰고 오며 또 다른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파도가 바위에 세차게 부딪히는 소리가 낡은 기와 지붕 사이를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긴장감 넘치는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배를 묵고 집을 보강하고 혹독한 자연에 맞서기 위해 식량을 준비했다. 그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민재는 여전히 낡은 자루를 어깨에 메고 마을 길을 조용히 걸었다. 그의 밝지만 슬픔이 깃든 눈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했다. 매일 민재는 동호 아저씨와 마을 몇몇 사람들의 험담에도 불구하고 폐품 줍는 일을 계속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지만 날카로운 말들은 작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그의 자존심을 갉아먹었다. 전날 밤 등잔불 아래서 낡은 슬리퍼를 고치던 그는 어머니가 심하게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의 마음은 조여들었다. 어머니 지수씨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고 이씨 아저씨에게 배 수리비를 준 후 그가 모아둔 돈은 거의 바닥이 났다. 민재는 자신이 어려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어머니만 건강하시다면 난 무엇이든 할 거야. 그날 오후 민재가 해변에서 막 돌아왔을 때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며 차가운 빗방울을 몰고 왔다. 그는 집 문 앞에 서서 먹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어머니, 태풍이 오려나 봐요. 창문 닫을게요.
그는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대나무 침대에 누워있던 지수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재야, 조심하렴. 태풍이 심할 때는 밖에 나가지 마라. 태풍은 예상보다 빨리 닥쳐왔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민재의 작은 집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낡은 나무 문을 꽉 잡으려 했지만 자연의 힘은 너무나 강했다. 물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와 흙바닥을 적셨다. 민재는 서둘러 중요한 물건들을 챙겼다. 어머니의 낡은 라디오, 옷 몇 벌,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돈이 든 나무 상자. 하지만 더 손쓸 틈도 없이 갑작스러운 강풍이 기와 지붕을 날려버렸고 집 전체가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빨리 가야 해요. 그는 폐허가 되어가는 집에서 지수씨를 부축해 나왔고 차가운 비가 모자 모두를 흠뻑 적셨다. 온 힘을 다해 그는 어머니를 근처에 버려진 오두막, 예전에 마을의 그물 창고였던 곳으로 데려갔다. 지수씨는 아들의 품에서 떨었고 숨소리는 가냘팠으며 계속되는 기침에 민재는 공포에 휩싸였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는 목이 메어 말했지만 마음속은 무력감으로 가득 찼다. 태풍이 지나간 후 민재는 이제 폐허 더미만 남은 집으로 돌아왔다. 깨진 기와 조각, 부러진 나무 판자, 그리고 진흙투성이의 살림살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가만히 서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감정을 억눌렀다. 어머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는 속삭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임시 오두막에서 지수씨가 갑자기 기절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다. 민재는 공포에 질려 큰 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는 맨발에 진흙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달려나가 은지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은지 아주머니는 서둘러 민재와 함께 지수씨를 마을의 작은 보건소로 데려갔다. 보건소에서 의사는 지수씨가 즉시 심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수술 비용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 민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는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는 무력감에 휩싸여 자문했다. 그는 자신이 거절했던 의문의 선물을 떠올렸고 후회감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만약 내가 그 돈을 받았다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을까? 그날 밤 보건소의 작은 방에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민재의 초췌한 얼굴을 비췄다. 그는 어머니 곁에 앉아 수면 부족으로 붉어진 눈으로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도움을 거절한 자신의 고집을 탓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여전히 망설였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받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머니가 잘못되시면 나는 어떻게 살지? 어려울 때마다 민재 곁에 있어주는지 아주머니가 찾아와 그의 눈에 담긴 고통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앉아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내가 자존심 강한 건 알지만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이 나약한 게 아니란다. 넌 어머니를, 가족을 생각해야 때로는 다른 사람의 친절이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되기도 한단다. 은지 아주머니의 말은 민재의 마음속 어둠을 꿰뚫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는 의문의 선물을 보낸 사람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단지 감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그들이 자신의 가족을 도왔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아주머니, 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뭐든지 할 거예요.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고 해도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다음날 아침, 민재가 집에 남은 파편들을 치우고 있을 때 갑자기 구호 차량 행렬이 영도 마을에 나타났다. 사이렌 소리가 어촌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쌀, 식료품, 의약품을 싣고 온 차량과 사람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군중 속에서 민재는 선두 차량에서 내리는 혜진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우아한 기품은 감출 수 없었다. 그녀와 함께 구호 요원들이 큰 구호품 상자를 들고 뒤따랐다. 혜진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무너진 집들과 마을 사람들의 지친 얼굴에 멈췄다. 그녀는 분명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도 마을이 태풍 피해가 심하다는 소식을 듣고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돌아왔습니다. 이건 제 작은 성의이니 모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서로 속삭였다. 혜진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야. 멀리 떠나서도 고향을 잊지 않으셨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 특히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동호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부자인 사람이 왜 돌아왔겠어? 또 자랑하러 온 거겠지. 혜진 할머니가 군중 속에 가만히 서 있는 민재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민재야,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어머니 수술비도 대고 집도 다시 지어줄게. 민재는 깜짝 놀랐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당혹감이 교차했다. 혜진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 할머니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넌 짐이 아니야. 내가 나에게 인애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었단다. 이건 내가 너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야. 혜진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수 씨의 수술비 지원, 민재 모자의 집 재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단결을 독려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말에 많은 사람이 감동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도 적지 않았다. 동호 아저씨는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다. 무슨 속셈이 있는지 누가 알아? 그냥 보여주기식이겠지. 그러나 혜진 할머니의 행동과 민재의 선행은 많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항상 그를 지지했던 은지 아주머니는 민재에게 말했다. 넌 이 모든 좋은 일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자신감 잃지 말고 힘내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이 도움이 큰 기회라는 것을 알았지만 혜진 할머니의 호의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그날 저녁 보건소에서 어머니 곁에 앉아 민재는 창밖으로 무너진 집을 바라보았다. 그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했다. 이 도움을 받아도 될까? 만약 받는다면 그에 걸맞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내가 나에게 인애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었다. 는 혜진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그 말은 선행이란 단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이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했다. 부산 중심가의 호화로운 집에 있는 혜진 할머니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고뇌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를 돕는 것이 험담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에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직 돈과 명성에만 집중하며 무감각하게 살았던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민재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속 한 부분,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깨웠다. 그녀는 다짐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양심이 편치 않을 거야. 이건 내가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야. 부산 영도 어촌 마을은 태풍이 지나간 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지붕들이 수리되고 배들은 해안으로 끌어올려져 수선되었으며 마을 길에는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려는 듯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폭풍이 조용히 일고 있었다. 보건소에서 어머니 곁에 앉아 그는 혜진 할머니의 구호팀이 가져다준 약 덕분에 더 규칙적으로 숨쉬며 잠든 지수 씨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어머니의 초췌한 얼굴을 비추자 민재의 마음은 조여들었다. 그는 심장 수술이 어머니를 구할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막대한 비용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부담이었다. 매일 밤 임시 거처의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민재는 조용히 앉아 낡은 자료를 수선했다. 혜진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가 내 어머니 수술비도 대고 집도 다시 지어줄게. 그 약속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지만 동시에 그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이 도움을 받아도 될까? 만약 받는다면 내 자존심을 잃는 건 아닐까? 그는 폐품을 줍는 일부터 물을 길어다 주는 일까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기 위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졌던 날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그는 자존심이 어머니의 생명보다 중요한지 자문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영도 바다 위로 동이 트자 민재는 혜진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 길을 걸었고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는 태풍 뒤에 남은 진흙 위에서 미끄러졌다. 혜진 할머니는 마을 회관 마당에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그녀의 구호팀이 마을 사람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나눠주고 있었다. 쌀포대, 라면 상자, 생수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연한 푸른색 한복을 입은 혜진 할머니는 침착하지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지시하고 있었다. 민재를 보자 그녀는 어머니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민재야, 왔구나? 이리 와 앉으렴. 그녀는 근처 나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민재는 앉지 않았다. 그는 똑바로 서서 두 손을 꽉 쥐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 할머니, 저희 모자를 도와주시려는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제 힘으로 어머니를 돌보고 제 손으로 집을 다시 짓고 싶어요. 혜진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소년의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 그를 따라갔다. 잠시 후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야, 너는 자존심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 질문에 민재는 깜짝 놀랐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했지만 바로 답을 찾지 못했다. 혜진 할머니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존심이란 모든 도움을 거절하는 게 아니란다. 때로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더 나은 일을 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야.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와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는 거란다. 그녀의 말은 민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과 같았다. 그는 어머니를 떠올렸고 착하게 살라고 격려하시던 지수 씨의 모습을, 그리고 예전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마을 사람들을 생각했다. 내가 거절하면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그리고 만약 내가 받는다면 그에 걸맞게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날 밤 임시 거처에서 민재는 어머니 곁에 앉았다. 등잔불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결의와 불안이 섞인 표정이 드러났다. 그는 잠든 지수 씨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노력할게요. 이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 좋은 일을 할게요. 그는 폐품 줍기로 번 얼마 안 되는 돈에 의지해 살던 힘든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배를 수리할 돈을 빌려주었던 이씨 아저씨와 항상 그를 격려해주던 은지 아주머니를 생각했다. 내가 이 도움을 거절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은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고 때로는 자존심이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할 줄 아는 것임을 깨닫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다시 혜진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 앞에 서서 단호한 눈빛으로, 하지만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 할머니, 할머니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할게요. 언젠가 저는 그 도움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쓸 거예요. 혜진 할머니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민재야. 도움을 받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란다. 너도 알게 될 거야. 선행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재의 결정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혜진 할머니는 신속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부산의 큰 병원에서 심장 전문의를 고용해 지수 씨의 수술을 준비했다. 동시에 그녀는 건축팀과 연락하여 민재 모자를 위한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혜진 할머니의 도움 소식은 영도 마을 전체에 퍼졌고 많은 사람이 민재에 대한 시선을 바꾸게 되었다. 그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의 선행이 혜진 할머니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항상 민재 곁을 지켰던 은지 아주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민재야, 넌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힘내렴. 이제 마을 전체가 널 다른 눈으로 보고 있어.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 항상 민재를 질투했던 동호 아저씨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혜진 할머니가 저러는 데는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누가 알겠어. 그는 시장에서 몇몇 사람에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민재의 선행이 마을 전체에 퍼지면서 그의 말은 이전만큼 힘을 잃었다. 어머니의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민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혜진 할머니의 구호팀에 합류하여 식량을 나눠주고 집을 수리하며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가족들을 도왔다. 어느 날 그는 이웃인 김 할머니의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것을 도왔다. 그의 손은 진흙투성이었지만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김 할머니의 어린 손자가 달려와 민재 형, 저도 커서 형처럼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민재는 온화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민재의 작은 행동들은 마을 사람들이 점차 그를 선행의 상징으로 보게 만들었다. 그를 비난했던 동호 아저씨조차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작은 집에 앉아 그는 조용히 털어놓았다. 내가 민재 그 아이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그 애가 일하는 걸 보니 내가 참 속이 좁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 날 아침 그는 작은 쌀 한 포대를 들고 민재 임시 거처로 찾아와 어색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미안했다. 민재야. 내가 너한테 공평하지 못했어. 이건 내 작은 성의로 받아줘. 민재는 쌀 포대를 받으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동호 아저씨, 저는 화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우리 마을이 항상 단결해서 서로 돕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의 소박한 말에 동호 아저씨는 마음이 가벼워졌고 마치 마음속의 돌덩이가 치워진 것 같았다. 혜진 할머니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결정은 민재에게 큰 전환점이었다. 매일 밤 어머니 곁에 앉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선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문했다. 혜진 할머니와 어머니의 마음에 보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어머니와 단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힘든 시절을 떠올렸다. 감사함과 책임감이 뒤섞여 그는 단지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 그것을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많은 사람을 돕는 동력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부산의 호화로운 집에 있는 혜진 할머니도 영혼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민재의 행동은 그녀 안에 있는 한 부분, 즉 사업에 몰두하며 잊고 지냈던 부분을 일깨웠다. 그녀는 삶이란 재산을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행을 나누고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 특히 부산에 성공한 사업가인 큰아들 태훈의 반대에 부딪혔다. 어머니, 우리 가족도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왜 가난한 소년 하나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세요?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훈아, 만약 내가 민재 같은 아이를 만났다면 외면할 수 있겠니? 엄마는 이 일을 그 아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서도 하는 거란다. 아들이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결심을 굳게 지켰고 민재를 돕기 위한 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옛 친구인 민수 씨에게 조용히 연락했다. 부산 영도 어촌마을은 태풍의 어두운 날들이 지나고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새 지붕이 세워지고 배들이 수리되었으며 마을 길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민재는 새로운 갈림길 앞에 섰다. 혜진 할머니의 후원으로 어머니 지수 씨의 심장 수술 일정이 부산의 큰 병원에 잡혔다. 모자의 작은 집도 옛터 위에 첫 벽돌이 놓이며 다시 지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 속에는 기쁨과 불안이 교차했다. 그는 이 도움이 큰 기회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선행에 걸맞게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질문이 그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울렸다. 혜진 할머니는 굳은 결심으로 재정 지원에만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영도 바다를 붉게 물들인 황혼이 질 무렵, 그녀는 민재를 마을 회관 마당으로 따로 불렀다. 그녀는 나무 의자에 앉아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민재야, 너는 착한 마음과 의지력을 가졌지만 더 많은 사람을 도우려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단다. 내가 부산의 한 훈련센터에서 무료 직업 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 전기 수리와 기계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 미래에 도움이 될 기술들이야. 민재는 깜짝 놀랐다. 그의 눈은 빛났지만 약간의 불안도 섞여 있었다. 혜진 할머니, 감사하지만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를 그만둔 지 오래되었고 따라가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혜진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재야, 너는 어머니를 돌보는 것부터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잖니. 직업 교육 과정 하나가 널 어렵게 할 수는 없어. 내가 널 믿는 것처럼 너 자신을 믿으렴. 그녀의 말은 따뜻한 바람처럼 민재의 마음속 불안을 어느 정도 씻어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노력할게요. 어머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혜진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몇 주 후, 민재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훈련센터에서 직업교육을 시작했다. 센터는 현대적인 건물과 끊임없는 차량 소음으로 가득한 번화가에 있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있던 영도 어촌에서 자란 소년에게 이 공간은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낡은 배낭을 꽉 쥔 채 교실에 들어섰고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동급생들을 보며 어색한 눈빛을 했다. 처음 며칠 동안 민재는 어려움을 겪었다. 전기 수리와 기계에 관한 수업은 어머니를 돌보느라 학교를 그만두면서 놓쳤던 기초 지식과 집중력을 요구했다. 어떤 날 저녁에는 센터 기숙사에서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교재를 되풀이해 읽으며 떨리는 손으로 필기했다. 포기할 수 없어.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혜진 할머니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그는 때때로 새로운 개념들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꼈지만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민재는 자신만을 위해 공부하지 않았다. 수업 중에 그는 종종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스스로 터득한 작은 요령들을 공유했다. 어느 날 지훈이라는 친구가 전기회로 연결에 어려움을 겪자 민재는 끈기 있게 옆에 앉아 한 단계씩 가르쳐 주었다.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침착하게 하면 돼. 그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감탄 어린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야, 너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인내심이 강한 것 같아. 고마워. 그런 작은 행동들 덕분에 민재는 점차 반 친구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또 다른 친구 수지는 쉬는 시간에 말했다. 민재야, 내가 마을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 넌 우리들의 본복이야. 그 말에 민재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겸손했다.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혜진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야. 민재가 학업에 바쁜 동안 지수 씨는 심장 수술 후 점차 회복되었다. 혜진 할머니의 후원으로 그녀는 최고의 의사들이 있는 부산의 큰 병원에서 보살핌을 받았다. 매 주말 민재는 어머니를 찾아가 수업 이야기와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창문으로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비칠 때 민재는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 기술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께서 아무 걱정 안 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는 결의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 씨는 힘없이 미소 지었고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민재야,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넌 엄마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도 돕고 있잖니. 넌 엄마의 가장 큰 기쁨이야. 어머니의 말에 민재는 목이 메었다. 그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의 사랑이 항상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에 돌아올 때마다 그는 은지 아주머니의 집 청소를 돕고 노인들의 물건을 고쳐주거나 마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었다. 그런 행동들은 단지 지역 사회에 보답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선행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다. 혜진 할머니의 귀환과 민재의 행동은 영도 마을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마을 사람들은 더 단결하기 시작했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집수리를 도우며 어려운 가정을 지원했다. 민재에게서 영감을 받은 마을 청년들은 약자를 돕겠다고 다짐하며 자원봉사 클럽을 만들었다. 그들은 해변 청소, 헌옷 기부, 심지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까지 조직했다. 민재를 비난했던 동호 아저씨도 이제 변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싱싱한 생선 한 바구니를 들고 민재 모자를 찾아왔다. 민재야, 예전에 했던 말들 미안하다. 내가 널 의심했던 게 잘못이었어. 그는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동호 아저씨, 저는 마음에 두지 않아요. 저는 그저 마을 모든 분이 즐겁게 지내고 서로 돕기를 바랄 뿐이에요. 민재의 소박한 말에 동호 아저씨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지역 사회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 한때 험담으로 분열되었던 영도 마을은 이제 큰 가족처럼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졌다. 민재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지만 여전히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순간들을 피할 수 없었다. 매일 밤 기숙사에 앉아 그는 반짝이는 부산의 도시 불빛이 보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자문했다. 내가 혜진 할머니의 도움에 걸맞게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걸까? 그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언젠가 실패해서 어머니를 슬프게 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어머니의 미소와 혜진 할머니의 믿음 어린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다시 동력을 얻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를 믿어준 모든 사람을 위해 노력해야 해. 자신의 호화로운 집에 있는 혜진 할머니도 깊은 변화를 겪고 있었다. 민재와 영도 마을을 돕는 행동은 그녀가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주었다. 그녀는 돈만 좇으며 가족과 소박한 가치를 외면했던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민재는 나에게 선행이 거창할 필요 없이 진심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 하지만 그녀는 아들 태훈의 반대에도 부딪혔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가족이 걱정돼요.
어머니는 영도 마을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쏟고 계세요. 그럴 가치가 있나요? 혜진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훈아, 나는 평생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민재를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어떤 재산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 내 마음이 시키는 일을 외면할 수는 없구나. 태훈이 아직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아들의 눈빛에서 작은 변화를 감지했다. 마치 그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다. 혜진 할머니는 민재를 돕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더 큰 프로젝트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영도와 인근 어촌의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기금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옛 친구인 민수 씨에게 연락했다. 민수 씨, 저는 단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를 위한 장기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녀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사회활동에 열정이 있는 사업가인 민수 씨는 지원에 동의했다. 혜진 씨,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군요. 제가 이 기금을 세우는 것을 도와서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할머니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이것이 큰일이지만 무감각하게 살아온 세월을 속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선기금을 발표하고 민재를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초대할 지역사회 모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혜진 할머니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모임 날이 다가오자 부산 영도 어촌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마을 회관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무대가 세워졌고 바다색 천과 반짝이는 전구줄로 장식되어 오후 햇살 아래 물빛을 떠올리게 했다. 늙은 어부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마을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모여들어 혜진 할머니와 민재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속삭였다. 파도 소리가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쌀쌀한 초겨울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제 부산의 직업 학교 환경에 더 익숙해진 민재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낡았지만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은지 아주머니가 정성껏 다려준 것이었다.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는 훈련센터 친구들이 선물해준 소박한 운동화로 바뀌어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눈빛은 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마치 직업 학교에서의 시간들이 기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성장시킨 듯했다. 연보라색 한복을 입은 혜진 할머니는 무대 위에 서서 군중 속의 민재를 발견하고 눈이 빛났다. 그녀는 이 모임이 단지 자선기금을 발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단결과 인내의 힘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걱정이 싹텄다. 아들 태훈이 와서 자신의 계획에 계속 반대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동호 아저씨처럼 여전히 의심하는 일부 마을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아이디어를 진정으로 받아들일까? 해가 지자 무대의 조명이 영도 마을 한 구석을 환하게 비췄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 의자에 둘러앉았고 아이들은 마당 주위를 뛰어다녔으며 떡과 미역국 같은 전통 음식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다. 혜진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서자 그녀의 분명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랑하는 영도 마을 주민 여러분, 제가 이곳에 돌아온 것은 고향에 대한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저에게 선행의 의미를 가르쳐준 한 소년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민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가난했던 아이 민재는 제가 길을 잃고 지쳐 쓰러졌을 때 망설임 없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그 소년이 저에게 영감을 주어 이 자선기금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며 영도 마을에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감탄의 속삭임이 섞였다. 하지만 마당 구석에 앉아 있던 동호 아저씨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다. 유명해지려고 자선 사업하는 거지. 무슨 속셈인지 누가 알아. 혜진 할머니는 민재를 무대로 초대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대에 올라 군중을 훑어보았다. 많은 사람 앞에서 심장이 그 어느 때보다 세차게 뛰는 것 같다. 하지만 맨 앞줄에 앉아 희미하지만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 지수 씨를 보자 그는 평정을 되찾았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민재는 약간 떨리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저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제가 혜진 할머니를 돕고 이씨 아저씨를 도운 것은 무언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도우면 우리 마을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기술을 배울 기회를 주시고 어머니를 살려주신 혜진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배운 것을 다시 모든 분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재의 소박한 말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았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이번에는 더 우렁찼으며 동호 아저씨조차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그의 말이 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 같다. 지수씨 옆에 앉아있던 은지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저 아이는 정말 우리 마을의 선물이야. 감동적인 모임 분위기 속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회관 마당 가장자리에 멈췄다. 혜진 할머니의 아들 태훈이 엄숙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어촌의 소박한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정장 차림의 남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며 수근거렸다. 혜진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들에게 다가갔다. 태훈아, 여긴 어쩐 일이니? 그녀는 걱정과 희망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태훈은 어머니를 보고 무대 위에 서 있는 민재를 보았다. 어머니,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는 건 원치 않지만 죄책감을 안고 사시는 것도 원치 않아요. 저는 어머니를 지지한다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자선 기금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태훈의 말에 혜진 할머니는 깜짝 놀랐고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빛났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무대 위에 서 있던 민재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영도 마을 전체에 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모임이 끝난 후 민재와 혜진 할머니는 반짝이는 전등 불빛 아래 회관 마당의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 할머니, 할머니의 마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저와 같았던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혜진 할머니는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믿음이 빛났다. 민재야, 나는 널 믿는다. 하지만 나에게 보답할 필요는 없어. 내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착하게 사는 것으로 보답하렴. 그 말은 등불처럼 민재의 영혼을 밝혔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등잔불 아래 앉아있던 밤들, 힘들지만 사랑이 넘쳤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되든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항상 이내의 마음을 굳게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폐품이나 죽던 가난한 소년 민재는 이제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를 돕는 더 큰 꿈을 가진 의지력 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던 시간들은 그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맞서고 믿음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그는 선행이 거래가 아니라 베풀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오는 순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진 할머니는 영도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한때 돈과 명예를 위해 살았던 그녀는 이제 행복이 나눔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태훈의 지지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고 그녀가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굳건히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선 기금이 더 많은 자원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에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난하지만 인애가 넘쳤던 소년 민재의 이야기와
친절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은 혜진 할머니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소박하더라도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폭풍 속에서도 빛나는 등불처럼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내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시고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가치를 공유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